자, 지금 시간이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오전 9시 10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어제 미국 중심 좀 내렸죠? 뭐 많이 내린 건 아닌데 어쨌든 내렸어요. 분기봉은 계속 335를 넘지 못하고 언저리에서 계속 배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봉은 뭐 없어요. 그냥 윗꼬리 쬐끔 달고. 자, 이제 주봉인데요. 이걸 이제 오늘 음봉 마감이냐 양봉 마감이냐, 그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오늘 주봉을 어떻게 끝내냐는 거죠. 거래량이 늘 거냐? 이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늘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막히거든요. 보시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지금 못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막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려서 음봉 마감이냐 아니면 이제 올라서 뭐 십자봉이나 뭐 이런 걸 그리는지 이제 체크하셔야죠. 일봉은 볼 게 없습니다. 일봉은 어제 이미 죽었어요. 어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늘 어떻게 끝낼 거냐, 주봉을 어떻게 끝낼 거냐의 문제예요. 일봉은 이미 어제 고조종이 하락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어요. 선물, 월봉 윗꼬리 살짝 달았고요. 굉장히 윗꼬리가 적은 거예요. 주봉 오늘 이제 결과 보셔야죠. 거래량은 뭐 그다지 썩 이게 증가할까요? 몇 프로지? 잠깐만요. 선물 거래량 볼게요. 64%니까 선물은 감소해요. 현물만 늘지 말지 현물만 관련이 있고 선물은 감소입니다. 일봉은 할 얘기 없다 그랬죠. 일봉은 어제 이미 고조종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매트릭스 구조로는 월말까지는 거의 하락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에도 저가 깨면 다시 하락하는 그런 구조라서 어쨌든 일봉은 하락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일봉이 하락할 건데 주봉이 도와줄 거냐? 주봉이 양봉으로 돌려놓으면 일봉은 하락해도 주봉은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락하려면 오늘 주봉도 음봉으로 같이 하락을 해줘야죠. 그래야 이제 일봉도 하락하고 주봉도 하락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코스피 여기는 아직도 상단선 위에 있죠. 이제 좀 벗어났구나. 벗어났고 월봉 윗꼬리 조금 달았고 주봉도 이제 볼벤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일봉은 저가를 깼습니다. 깼죠?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사실 뭐 자, 분기봉 윗꼬리 달고 있죠. 분기봉 상단선 위에서 윗꼬리. 그러니까 매수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월봉도 지금 상단선까지는 밀었어요. 상단선까지는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매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 뭐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급락이 나오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끝나는지 봐야죠. 하단선을 걸쳤으니까 뭐 여기서 더 빠진다 뭐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대로 끝나면 이제 다음 주 아래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락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봉은 일봉은 이격이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뭐 일단 지난주 저가가 안 깨지면 살 수 있어요. 지난주 저가, 그죠? 지난주 저가가 안 깨면 살 수는 있는데 홀딩은 못해요. 왜냐? 오늘이 말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낙폭 과대이긴 한데 매수 가치는 없다는 거죠. 매수할 거면 오늘 봉 확인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끝나든 주봉이 끝나는 자리라서 예, 연속성을 가져가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인이 708억을 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176억을 팔고 기관이 483억을 팔고 있습니다. 예, 자금의 흐름을 보면 힘이 없죠. 특히 외국인은 의지가 너무 없어요. 예, 살 때는 계속 사고 있는데 팔 때는 뭐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팔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은 하락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지금 현물을 계속 내다 팔고 있는 건 기관이고요. 하락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기관으로 보여요. 그래서 기관의 물량이 계속 이제 개인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중간에서 외국인이 방치하면 개인한테 물량이 다 가는데 일정 수량을 넘으면 또 그걸 외국인이 받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시원하게 내려갈 수도 없는 거죠. 기관이 팔고 있는 걸 외국인이 받아버리면 내려가다 멈추잖아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월봉 거래량이 얼마냐면 91.70%예요. 91.70%. 그럼 오늘 대충 한 95%까지 갈 거예요. 거래량이 95%까지 갈 건데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거래 일자는 더 많이 남아 있어요. 한 4거래일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월봉은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코스피는 이미 넘었고 코스피는 거래량이 이미 넘었고 코스피 200 지수는 아직 증가하진 않았지만 증가할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월봉의 종가가 상승으로 마감하느냐 하락으로 마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월봉의 종가가 얼마냐면 322.03이에요. 322.03. 지금 331.21이니까 대략 9포인트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지수를 보시면 와 이거 3월달에 비해 4월달에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그러니까 이건 대박 상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승폭이 9포인트예요. 9포인트. 9포인트면 하루에도 뺄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9포인트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일 수로는 6거래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6거래일 동안 이제 제 기준에는 10포인트를 뺄 수 있느냐. 10포인트를 빼면 월봉이 죽죠. 10포인트를 빼면 월봉이 죽는다고요. 지금 하락하는 수치를 보면 굉장히 작아요. 생각하신 것보다 움직이는 게 엄청 작다고. 뭐 하루에 1포 움직이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그게 공간이 9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포를 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9포를 빼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월말에요. 지금 6거래일 남았는데 332.03보다 아래에서 끝난다.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지금하고는 조금 더 다른 관점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끝난다고 해도 저는 또 반등 나온다고 봐요. 지금 구조에서는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322대에서 끝나도 저는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도 또 상승하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락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은 상황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릴 의지가 있다면 급락을 해야 돼요. 급락을 해서 완전히 봉을 죽여놔야 돼요. 근데 아직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 정도의 의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금처럼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겠죠. 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겁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면 이게 상승 쪽인지 하락 쪽인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뭐 움직이지 않는데 뭐 거기다 대고 방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뭐 분석을 해도 예? 움직이지 않는 이 시장에다 대고 분석을 해봐야 돌아오는 건 예, 비웃음뿐 아니겠어요? 예, 왜 저딴 걸 분석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간의 폭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지금 상승한 게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얼마까지 그걸 지킬 수 있는지는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면 제가 계속 이제 다음 달 구조랑 다음 주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종가를 좀 봐야 돼요. 예, 종가를 봐야 조금 설명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주봉에서 다음 주를 안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